여러분, 지금 유럽은요, 겨울로 접어들면서 쉽게 말하면 난리가 났어요. 난방비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독일의 상황 한번 볼까요? 독일의 상황을 보면요, 전년 대비 난방용 장작 가격 상승률이 여러분 엄청 놀랍죠. 85.7%입니다. 장작이 말입니다. 난방용 장작이 85.7%가 올라갈 정도로 난리도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독일 사람들은요, 야, 장작으로 난방하던 중세로 돌아갔네. 지금은 중세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럴까요? 가스요금 올라가니까, 전기요금 올라가니까. 이거 가스나 전기로 계속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작이라도 지금 구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작을 구하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이. 야, 진짜 충격적이죠. 실제 말입니다. 이게 전기 난방에 대한 가격,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빵집 같은 경우 말입니다. 빵집 같은 경우 전기료만 월 600유로 정도 냈다가 지금은요 3,000유로를 낸대요. 3,000유로.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오른 겁니까? 거의 뭐 5배가량 올랐지. 5배요. 5배. 그러니까 장작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실제 지표로도 보면 말입니다. 2015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8월 기준으로 독일은요 난방용 장작 가격 지수가 185.7까지 올라갔어요. 장난 아니게 올라가죠. 문제는요, 이 난방용 장작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난방에 대한 공포가 크기 때문에 난방용 장작도 올라가지만 물가는요, 와,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독일이나 프랑스나 한국하고 물가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달걀 12개예요. 달걀 12개. 대한민국은요 2,632원입니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 독일은요 5,607원이에요. 5,607원 2배입니다. 프랑스 파리도 3,358원. 굉장히 비싸죠. 특히 독일이 많이 비싸죠. 독일이. 식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빵 한 봉지에 대한민국은 2,900원입니다. 독일은 4,469원이에요. 프랑스는 3,429원이고요. 이게 뭐 밀가루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이 해바라기 기름입니다. 1리터에 대한민국은 3,680원입니다. 그런데 독일은요 7,012원입니다. 여기에다가 프랑스는 5,199원. 진짜 독일의 물가는 공포스럽죠.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빅맥 세트 하나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6,200원 주면 빅맥 세트 하나 사서 점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요 11,931원을 줘야 됩니다. 프랑스는 더 심합니다. 12,929원을 줘야 됩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물가가 지금 유럽은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일요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0%입니다. 두 자릿수로 올라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1년 12월에 10.5%였는데 무려 7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가스비는 지금 현재 400%가 폭등했습니다. 400%. 이러다 보니까 독일에 있는 공장들, 프랑스에 있는 공장들, 벨기에에 있는 공장들 하나씩 둘씩 생산 시설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전기료도 비싼 데다가 인건비도 비싸죠. 식재료비도 비싸죠.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팔려나가면 좋은데 그만큼 팔려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올겨울이라는, 이제 겨울이 진짜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식료품 가격은 점점 올라갔는데 이거 버티겠다는 거예요. 이미 소고기는요 1kg에 10유로 하던 것이 14유로로 40%가 올라갔고요. 빵값도 밀가루 값이 오른 바람에 일반 빵 가격이 40% 이상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디젤 가격도요 1리터당 2.39유로에서요 지금 70유로까지 올라간다. 아니, 가득 채웠을 경우니까 1.39유로로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1.39유로 리터당 디젤 가격이. 그러니 뭐 시장의 불안감은 굉장히 크죠. 지금 현대차 SUV 투싼 있잖아요. 투싼. 여기다가 가득 채우려고 하면요 111.78유로가 찍힌대요. 111.78유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유럽의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유럽의 공포는 더 커진다. 특히 겨울에 난방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는 유럽의 공포는 거의 위기로 치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유럽발 경제 위기는 점점 현실화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요 세계 3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잘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잘 나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입니다. 위기다, 어렵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경제도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유럽이 가장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가 이게 커넥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 경제 속에서 유럽이 무너지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충격을 준다. 우리는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충격의 도는 더 커질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위기라는 것은요 아직까지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미중 갈등도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 이게 위기에 대한 걱정은 좀 줄어들 텐데 그렇지 않으면 위기에 대한 걱정은 점점 공포로 될 가능성 저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저는 높아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오기 전에 늘 대비하는 자세 저는 필요하다. 현금을 쌓아라. 그 말씀 계속 드립니다.